17년 동안 FBI도 NSA도 추적하지 못한 전설적인 해커 조직 블랙 루시드. 그들의 모든 모니터에 갑자기 나타난 한 소녀의 얼굴.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조직 전체가 전원을 내렸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들 앞에 선 있는 요원도 천재 해커도 아닌 텍사스 오스틴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13살 한국계 소녀 정은정이었다는 사실을 단지 몇 주 전만 해도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친구 하나 없는 아이. 항상 뭔가 이상한 거 하고 있어. 학교 친구들의 조롱 속에서 은정은 늘 혼자였다.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는 순간 그녀는 현실을 해킹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에 들어섰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코드는 어른들의 논리와 시스템을 거부하는 논리의 강물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강물이 향한 곳은 편견과 두려움 뒤에 숨어있던 디지털 세계의 유령들 블랙 루시드였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네요. 13살 소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17년의 어둠을 갈랐다.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텍사스주 오스틴.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도시에서 13살 정은정에게 세상은 언제나 낯설고 차가웠다.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지만 6년이 지나도록 학교와 거리와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되고 작았다. 낡은 복도, 삐걱거리는 문, 이웃의 시끄러운 음악.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을 차단한 공간이 하나 있었다. 은정의 방. 그곳에는 인형도, 포스터도 없었다. 대신 벽 한쪽에 서버 키트, 다양한 케이블, 책상 위에는 쌓여있는 수백 권의 프로그래밍 책들, 파이썬 고급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보안의 원리, 리눅스 커널 구조. 이것들이 그녀의 친구이자 언어였고 세상을 해석하는 창이었다. 학교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영어는 유창했지만 한국 억양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고 왜 저렇게 어려운 책을 읽지? 얘는 그냥 이상해. 속삭이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은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살아났다. 그녀에게 컴퓨터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바꿔주는 마법의 상자였다. 그녀가 컴퓨터에 빠진 이유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 정기성은 중소보안회사 실리드펜에서 일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다. 어린 은정은 아버지가 퇴근 후 들려주는 해커들의 이야기, 방화벽, 패킷 분석 등에 마치 동화처럼 귀를 기울였다. 아빠, 요즘 해커들은 어떤 방법을 써? 방화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 질문은 끝이 없었다. 가끔은 아버지조차 당황할 정도였다. 밤이면 그녀는 혼자 방에 앉아 코딩에 몰두했다. 어린 손가락이 키보드를 타고 흐르며 세상을 해석했다. 그녀는 자주 혼잣말을 했다. 언젠가 나도 세상을 바꿀 거야. 나이가 어리다고, 여자라고 무시하는 세상에 보여줄 거야.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만의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벽에 붙은 메모에 적힌 단어, 은테크, EUNTCH, 자신의 이름과 기술을 합친 그녀가 언젠가 세울 회사를 위한 약속이었다. 매일 밤 코딩을 하며 그녀는 느꼈다. 사람들은 내가 어려서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 그 믿음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상상할 수 없는 현실로 연결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늘 같았다. 조용히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엔 도서관 구석에 앉아 책을 읽는다.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컴퓨터 수업 시간
선생님이 프로젝트 과제를 내주었다.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디자인보다 기능에 집중하세요. 학생들은 335 짝을 지어 시작했지만 은정은 언제나처럼 혼자였다. 그녀는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 사용자 정보 보안 기능까지 갖춘 웹사이트를 단 하루 만에 완성했다. 코드의 구조, 보안 프로토콜, 응답 속도 최적화까지 완벽했다. 며칠 뒤 수업 발표 시간. 은정이 만든 프로그램을 보여주자 반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건 선생님의 한마디였다. 이거 너 혼자 만든 거니?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복잡하네. 이런 건 내 수준에서 나올 수 없어 보여. 혹시 어른이 도와준 건 아니지? 그 순간 아이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봐봐, 내가 뭘 했어? 제가 저걸 혼자 했을 리가 없잖아. 컴퓨터 고수라더니 결국 아빠가 해준 거 아냐? 편견은 논리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했다. 13살, 여자아이, 한국계, 조용한 성격. 그녀를 증명해줄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 은정은 억울함에 입술을 꽉 물었다. 제가 혼자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선생님은 평가를 보류하고 이건 검토가 필요하겠다며 파일을 복사해갔다. 그날 점심시간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녀를 향해 지나가며 말했다. 자기 머리로 못하니까 아빠 찬스 쓴 거지. 그래도 여자애가 그런 코드 썼다는 건 좀 멋지긴 해. 멋지긴 다 거짓말이지. 은정은 말없이 도시락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속에 뭔가가 무너졌다. 절망. 그리고 그 안에서 태동하는 다른 감정. 분노. 그녀는 방과 후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하얀 화면을 열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그날부터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세상의 벽은 높았고 편견은 단단했지만 그녀에겐 해석하고 해체할 수 있는 논리의 열쇠가 있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몇 주 뒤 그 열쇠가 필요해지는 일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아버지 정기성 씨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퇴근하자마자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노트북을 펼쳤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블랙 루시드가 움직였대. 짧고 무거운 한마디.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블랙 루시드. 인터넷 보안 포럼에서 수차례 언급된 이름. 정부 기관도 수사기관도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전설적인 해커 조직. 17년간 수백 개의 기업을 마비시키고 몸값을 요구하며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던 존재. 이번엔 우리 회사가 타기 싫어. 실리드펜 메인 서버야. 아버지의 말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은정은 아버지의 설명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묘한 사명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어른들이 17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다. 아빠,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도와준다고? 그들이 사용하는 통신 패턴이나 침투 방식을 분석해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리하지 말고 위험한 건 하지 마. 그날 밤부터 은정은 블랙 루시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포럼, 논문, 뉴스, 과거 공격 기록,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매일 밤 코드와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갔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그들만의 특별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해커들과 달리 그들은 마치 예술가처럼 철학과 감성이 섞인 방식으로 움직였다. 정확한 시간, 특정 통신 주파수, 암호화된 시그널들,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 전문가들의 치명적인 맹점을 포착했다.
모든 보안 체계가 도둑이 들어온 뒤 금고를 지키는 방식이라면 은정은 거꾸로 생각했다.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면 이건 전례 없는 공격적 방어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코딩에 몰두했다. 각각의 코드 한 줄, 한 줄이 편견의 벽을 부수기 위한 도전장이었다. 3주 후 마침내 은정은 자신만의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름은 K-트레이스. 한국의 K와 추적을 뜻하는 트레이스를 합친 이름. 그녀의 정체성과 기술 철학이 담긴 작품이었다.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 아버지는 피곤한 눈으로 딸의 화면을 바라보다가 코드를 하나하나 읽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건 정부 기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방식인데 20년 보안 경력의 전문가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 아버지는 곧장 회사에 보고했다.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냉담했다. 13살짜리 애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100억 달러짜리 데이터를 지킨다고요. 이건 장난감이에요. 지 과장. FBI에 보내도 마찬가지였다. 사이버 수사팀장 로버트 벤스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아이의 귀여운 장난이네요. 위험한 프로젝트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은정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절망, 그리고 뜨거운 눈물. 왜 나이가 어리다고, 여자라고 믿지 않는 거지? 그녀는 처음으로 편견의 벽을 실감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컴퓨터를 켜고 말했다. 보여줄 거야. 내 방식대로 끝까지. 그리고 그 믿음은 생각보다 빨리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주말 오후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던 평화로운 시간. 은정은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코딩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회사 보안팀에서야. 잠깐만.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메인 서버에 정체불명의 침입 시도가 감지되고 있어요. 패턴상 블랙 루시드 같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조용했던 방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벌써 방화벽 첫 번째 레이어가 뚫렸어.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 K-트레이스를 써볼까요? 아버지는 잠시 주저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선택지는 없었다. 좋아. 해보자. 은정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K-트레이스를 가동했다. 화면에 수천 줄의 코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각종 데이터가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하지만 은정의 눈은 정확하게 그들의 흔적을 쫓았다. 다 왔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유저 지주에 있는 버려진 창고. 거기서 지금 접속 중이야.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딸의 화면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은정은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이제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자. 그녀는 K-트레이스를 업그레이드해 상대방의 컴퓨터에 침투, 웹캠을 해킹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다. 어두운 방, 수십 대의 컴퓨터, 그 앞에 앉아있는 젊은 남성들. 17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블랙 루시드의 실체였다. 그녀는 손끝을 조용히 움직였다. 가면 효과를 적용한 자신의 얼굴을 그들의 모든 모니터에 띄우는 작업.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그들의 스피커에서 울리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랙 루시드 조직원들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뭐야? 누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왔어? 이게 가능한 거야? 그들은 당황했다. 공포에 질렸다.
17년 동안 FBI도 NSA도 그들의 실체를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한 소녀가 그들의 심장 한복판에 들어온 것이다. 은정은 말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네요. 이제 끝이에요. 해커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 명이 소리쳤다. 전원 꺼.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은정은 그들의 위치, IP, 신원 정보를 모두 확보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정아, 정말 대단하구나.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은정은 확보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 곧장 연방수사국에 전송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프로젝트 파일이 아니었다. 블랙 루시드의 실체, 위치, 통신 로그, 얼굴까지 포함된 결정적 증거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FBI는 뉴저지의 창고를 급습했고 17년 동안 추적하지 못했던 해커, 조직의 핵심 멤버들을 모두 체포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다. 은정이 보낸 자료를 분석하던 수사팀은 내부 공모자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는 바로 은정의 프로그램을 귀여운 장난이라고 조롱했던 사이버 수사팀장 로버트 벤슨. 그는 수년간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블랙 루시드와 은밀히 거래를 해왔다. 그는 은정의 코드가 위험할 정도로 정확하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나이와 성별을 이용해 무시한 것이었다. 그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은정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이후 FBI는 사이버 수사팀 전원을 재편했고 새로 부임한 팀장 그레이스 밀러는 직접 은정을 찾아와 말했다. 은정 양,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당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과 진실은 무거웠다. 그녀는 이제 한 명의 해커를 넘어서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언론은 열광했다. 13살 소녀가 FBI를 구하다. 한국계 천재 소녀 블랙 루시드를 무너뜨리다. 하지만 은정은 인터뷰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녀가 신경 쓰는 건 세상의 주목이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실리드펜 회사는 뒤늦게 그녀에게 인턴십과 프로그램 특허 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저는 기존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은테크를 설립했고 첫 프로젝트는 저소득 국가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무료 보안 솔루션 개발이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누가, 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은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녀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은정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는 불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HIGHT.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